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식 투자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50년 넘게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부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이자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며 단타 매매에만 집중하거나 유명한 종목만 쫓아다니는 동안 진정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 우위를 찾아내고 그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장벽을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해자란 중세시대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물로 가득 찬 참호처럼 기업을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경쟁사들이 그 기업의 시장을 침범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버핏이 평생에 걸쳐 발견한 경제적 해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코카콜라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찾는 브랜드의 힘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형성합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수익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기존 사용자들이 얻는 가치가 증가하고 이는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극히 어려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크면 고객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업체로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회사나 SAP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객 유지율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 우위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월마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엄청난 구매력을 바탕으로 공급업체들로부터 최저가로 상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입 장벽입니다. 정부의 규제나 라이선스, 특허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산업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항이나 유료 도로 운영회사, 제약회사 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해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가격에 샀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라는 경제적 해자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결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배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이 기술주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애플의 진정한 가치를 브랜드 파워와 생태계 구축에서 찾았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로 바꾸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데 드는 전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러한 관점으로 주식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 그 우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 성장률을 확인해 보세요. 진정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일시적인 급성장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세요.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거나 최소한 유지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 현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거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도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 수준입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이자 보상 배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의 경영진은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보다는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경영진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사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업의 일부 소유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버핏의 말처럼 좋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의 감정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 혜자 투자법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이 가진 경쟁 우위가 더욱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했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감정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싸여 좋은 주식을 싸게 팔고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에 빠져 비싼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감정적 요인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여러 개의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사용하는 비밀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경제적 혜자 투자법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철학입니다.
그럼 이제 버핏의 가장 상징적인 투자 사례인 코카콜라를 통해 실제 투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결정을 의심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가 넘었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으며 경쟁사들의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한 힘과 그것이 만들어낸 경제적 혜자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찾는 음료, 그리고 그 맛을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에 투자하기 전에 수년간 이 회사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코카콜라를 소비하는지,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브랜드 이미지는 돈으로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전 세계적인 유통망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2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각 지역별로 강력한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통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자산이었으며 새로운 경쟁사가 진입하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우위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재료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었고 마케팅 비용도 매출 대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가격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 구매의 특성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한번 구매하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매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매출을 보장해 주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방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갔습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초기에 버핏은 주변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이미 충분히 성숙한 기업이었고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펩시콜라와의 경쟁도 치열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산음료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갔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이들이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코카콜라의 매출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카콜라의 경제적 혜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파워는 더욱 강해졌고 유통망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도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코카콜라를 따라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버핏이 코카콜라 투자를 통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수십 배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려 중간에 매도했다면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핏은 여러 번의 시장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경기 침체,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붕괴, 2008년의 금융위기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코카콜라 주가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고 오히려 이를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사업 모델을 완벽히 이해했고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둘째, 경쟁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 유통망, 규모의 경제 등은 모두 구조적인 경쟁 우위였습니다. 이런 우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1980년대 후반은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이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창출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넷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코카콜라의 경영진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늘려갔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고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버핏은 코카콜라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계산했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코카콜라 투자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배당의 힘입니다. 코카콜라는 50년 넘게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입니다. 버핏이 받는 연간 배당금은 그의 초기 투자 원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복리의 마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소비자들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구매 특성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아보세요. 한 번 구매하면 끝나는 제품보다는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이나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보세요.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하고 있지만 그 사업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제나 진입 장벽이 있는 산업의 기업들을 살펴보세요.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산업의 선두,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트랙 리코어를 확인해 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온 경영진, 그리고 자본 배분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경영진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을 넘어서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해자 투자법의 핵심이며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투자 철학입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만의 코카콜라를 찾아 장기적인 부를 축적해 보세요.